끊임없이 몰아치는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는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2023년 태풍 카눈이 전국을 휩쓸고 갈 당시의 모습입니다. 현재 괌 동남동 쪽 해상에서 제18호 태풍 사오델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과연 한반도에 상륙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 돌핀과 차놈은 한반도를 비껴가 각각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한반도 대기 상하층을 이중으로 덮고 있던 고기압 세력이 태풍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물러나며 이 이중열돔이 와해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직접 타격할 태풍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8월 말 정도가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대를 접어들어오면서 9월 초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버티는 양상이 태풍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기상청은 기압계의 변동이 심해 오는 25일쯤에서야 태풍 경로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빗줄기가 퍼붓습니다. 순식간에 베이징 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차량들은 배처럼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상당히 이동하고 나서야 소멸한 탓에 습기가 베이징까지 유입되며 시간당 최대 9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들 비를 피해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관광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 끝에 태난먼 광장에 들어선 이들은 태연히 비를 맞은 채 사진을 찍습니다. 不来北京起码小后悔，来了以后你看看。 베이징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철역에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우유를 나눠줬고 휴교와 재택근무를 사전 권고했습니다. 다만 철도편과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표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짐을 든 채 공항으로 온 승객은 눈물까지 흘립니다. 수도 베이징이 수중도시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허베이성을 비롯한 베이징 남쪽 지역은 물난리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태풍 돌핀은 중국 동부 해안인 이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다고 네. 전해지는데요. 돌핀은 최대 풍속이 초속 42m, 그리고 시속으로 따지면 약 151km로 네. 굉장히 강한 위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올해 중국에 상륙한 이 열대성 저기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강력해 있는 보입니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 100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태풍이 상륙한 이 동부 해안에 위치한 상하이에서는 항공편 1,500편이 결항이 됐고요. 저장성으로 가는 열차와 여객선 운항도 일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대 500mm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하천 범람 그리고 산사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게 열차 운행 중단을 안 하면 문제일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인구 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뭐 매미, 뭐 루사 이때도 100만 명이 대피한 경우는 없었긴 한데 김정욱 최고위원님. 이번 이 중국의 이 태풍은 상당해 보입니다, 피해가.
그러니까 다행히 이건 남의 나라 불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나라로 만약에 왔으면 그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중국도 이웃 국가니까 피해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게 점점 이런 기상 이변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지금 태풍이 15호 돌핀 이거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15호, 16호, 13호, 16호까지 지금 세 개의 태풍이 아시아권에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13호 태풍 돌핀은 내일 오전이면 중국 상하이 서쪽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5호 태풍 차노문요. 현재 일본을 향해서 북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비껴가긴 하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 강원 동해안 쪽으로 비를 뿌릴 가능성은 남아있긴 합니다. 또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6호 태풍 페이러우도 있는데요. 네.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보 영상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은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영상이 하나가 네네. 나왔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자 영상 보시면 네네네. 그 지붕이 갑자기 주저앉고 네.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도 놀라서 대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은 지장이 없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그 사망 사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냐면 물을 최대한 먹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평상시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아.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사소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산사태 날 때 산사태에서 차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사태가 날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충격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산사태 일보 직전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면 차가 보통 1톤 내외가 되거든요. 그렇죠. 1톤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뭐 짐을 챙기러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안 되겠고요. 예. 저런 걸 이제 예방하려면은 예. 지금 저기에 거주자, 저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런 분들은 확인이 안 되죠. 예. 여기에서는 어디가 되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관여를 해야죠. 예. 이 집은 이번에 이 정도 되니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찰 내에서 막 영상이 그 빗물이 흘러내려오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이라서 너무 감사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찰에 지금 물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평상시에는 물이 넘어오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상시 때도 저렇게 물이 많이 왔으면은 저런 곳에 이제 하지 않았고 다른 길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우리가 지금 국토 개발을 계속 그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 또 휴양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산을 계속 파헤치거든요. 근데 우리 토지는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흡수되지 않고 계속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개발된 양만큼은 물이 흡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저기도 저는 저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몇 년 전에는 웬만한 비가 와도 저 계단을 넘칠 정도로 비가 넘치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주변에서 어떤 개발이나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상 나온 것처럼 물이 넘어갔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도 이 경북 지역에서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침수 피해가 또 났었던 네. 것, 또 산사태가 났던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무분별한 개발이 또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도를 발행을 해요. 네. 위험 지도 안에 산사태 위험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산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사태가 나는 거 보면 지금까지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
기곤 아니곤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보 영상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네. 제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속초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가게 안이 침수가 됐습니다. 네.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사실 이럴 때는 이 도망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에 지금 잠깐 그 어느 그 여성분인가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사람도 보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물이 무릎 정도 차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를 해야 되고요. 예. 저 정도 되기 전에 대피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저기를 위해서 지금 저 정도 되니까 안에 있던 귀중품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시면 있지만 이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렇게도 해도 들어오는데 저런 거는 사실 뭐 방법이 또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내려오는 비가 지금 덮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물이 쌓이기 전에 대피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실은 아까 저도 사실 걱정됐던 게 그 가게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용품들이 네. 뭐 감전이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바람이나 어떤 비에 의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불을 정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특히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일부러 정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전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이제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런 것도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피했을 때는 전기 코드를 빼고 네. 또 스위치를 내리고 또 가스를 잠그고 네.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